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재개발 예정지역 소액투자 가능한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서울 재개발 예정지역 소액투자 가능한 빌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 출발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2-104747입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 중랑구 명목동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의 면적은 13.17평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9.17평이며 감정가 3억 2,300이고 현재 최저가는 한번 유찰된 80% 금액인 2억 5,840만원입니다. 매각기를 보면 1차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21일 날 감정가 100%인 3억 2,300의 경매가 진행이 됐다가 유찰이 돼서 2차 매각기일이 2023년 4월 25일 날 최저가 80%인 2억 5,840만원의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해당 빌라는 2018년 5월 18일 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5년차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5년 정도 되면 현재 건물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되는 부동산은 6층 중 2층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등기사항을 보면 2022년 5월 3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6일 날 근저당 1억 6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세금 체납이 돼서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두 군데. 그리고 자, 임차인 관계를 보면 지금 현재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이 2019년 12월 6일 이전에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배당 요청, 임차인의 배당 요청일은 2022년 8월 6일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청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빨라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빠르면 임차인의 배당 기준일은 전입일이 돼요. 그래서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2억 8천원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2억 8천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임차인은 자, 우리가 그 임차인 보증금 밑으로 써서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겠죠. 그럼 못 받은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등기사항에 보면 압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해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우선하여 배당이 돼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이 4월 1일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해세 중 종부세는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지 못하고 종부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빨라야지 먼저 배당이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압류 등기가 종부세라 그래도 현재 종부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마 먼저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한번 넘어가서 이 매각되는 빌라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기가 된 곳이 경매로 매각되는 빌라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빌라를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모습입니다. 주변이 굉장히 노후가 됐죠. 자, 그래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향후 재개발 예정이고요. 현재 경매로 매각되는 빌라입니다. 자, 여기 2층이 매각이 되고요. 자, 경매지하고 나온 사진이 약간 틀릴 거예요. 그래서 태인에서 올린 사진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거는 서울 파크빌 이 빌라가 맞고요. 그러면 현재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구역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지역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등록된 지역이고, 계략적으로 이제 모아타운 지역은 이렇게 구역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면목동 일대의 재개발 현재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지 등록된 데도 많고요. 그러면 면목동 일대 재개발 지금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역이 어딘지 한번 계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재개발 지역을 보면, 자, 이 지역이 지금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등록됐고요. 요 밑으로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모아타운 후보지고요. 여기는 신속통합 재개발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일대도 신속통합 재개발로 됐고요. 나머지 이렇게 구역은 모아타운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 위에도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구역은 역세권, 민간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후보지, 그 다음에 추진하는 지역은 이거고요. 이 외에도 현재 민간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 일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랑역하고 상봉역 있죠. 이 중간에 GTX P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X P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착공 예정이고 2030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호선이 있죠. 그래서 7호선 있고 GTX가 있기 때문에 주변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지금 면목동 재개발 추진되는 구역을 계략적으로 봤고요. 그러면 교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호선하고 현재 재개발 구역하고는 거리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2번 출구에서 경매로 나오는데 위치는 약 888m, 한 900m죠. 그래서 도보로 13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재개발 예정 구역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현재 모아타운 후보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상거리에, 여기군요. 상거리 여기에 이제 면목선이 개통될 예정이에요. 경전철, 서울 경전철입니다. 면목선은. 그래서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가는 면목선인데, 이 면목선은 지금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202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 그러면 2030년 이전에 개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으로 향후에 변모한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으로 환경이 바뀌면 지금보다 입지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 아마 재개발 준공 아마 맞물려서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모아타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로 이동해서 모아타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모아타운이라고 치면 페이지 2에 가보면 모아타운 안내소가 있습니다. 자, 이 모아타운은 뭐냐면,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안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4개가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만든 용어죠. 그래서 이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은 어떻게 하냐? 자, 모아타운 대상지는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 그래서 신축하고 구축하고 혼재돼서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모아타운한다. 보통 이제 민간 재개발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2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 면적이, 그 다음 노후도가 전체 3분의 2가 노후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노후도라는 거는 20년에서 30년 된 주택의 구조, 용도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넘어야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도 50% 이상, 구역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구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사업도 하고 재개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모아서 하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개별적으로 가로주택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 자체가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갖고 이제 주차장 면적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도 놓고 그래서 사업성을 대폭 확대해 줍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좀 상향을 해주고 층수 제한도 좀 완화시켜고 그래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아타운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아타운 선정은 대상지를 공모를 합니다. 이 대상지 공모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 2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 6월에 총 21곳이 선정이 됐고요. 2022년 11월 경우에 26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총 47곳이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를 제출을 합니다. 이 대상지는 이제 구에서 선정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를 시에서 평가해 갖고 후보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빌라가 나온 이 지역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남아있는지 앞으로는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46개 이외에 또 추가로 몇 개 더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계획이 뭐냐면 올 12월까지 모아타운 전체적인 후보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요청을 한 다음 주민 공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심의를 거쳐서 재개발 지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관리계획 수립부터 승인 요청, 지정 고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정 고시까지 되려 그러면 주민 동의율 3분의 2가 들어가야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가장 큰 일이고요. 요 단계가 지나면 이제 조합 설립에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 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조합 설립된 다음에 통합심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이 한꺼번에 묶여서 같이 통합됩니다. 그 다음에 2주 착공, 준공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5년 이내 사업이 끝납니다. 우리 민간 재개발은 보통 1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 재개발도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는 약 8년 정도 계략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그렇지만 모아타운은 5년 이내 사업이 끝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빨리 끝났냐면 이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단계가 간소하기 때문에 5년 이내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아타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다시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이 빌라의 최저가는 2억 5,800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2억 8천이기 때문에 2억 8천에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세가는 2억 5천 이상이라서 수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수액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를 반가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투자밖에 없습니다. 수액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 후보지.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최현장의 부동산 경매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